안녕하세요, 해서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기초 도형으로 간단하게 그린 일러스트를 보여드리면서 채색의 기초에 대한 가이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채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채색할 때 어떤 거를 신경 써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평소 스케치까지는 하는데 채색이 너무 어려웠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좀 시리즈로 지속될 채색 기초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작은 사각형 하나를 채색을 위해서 먼저 빠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밑색도 한번 깔아볼게요. 필압이 없는 브러쉬를 골라가지고 필압을 다 끄고 꼼꼼하게 색칠을 해줍니다. 경계선을 따라서 안쪽에만 꼼꼼하게 붓칠을 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처음으로 명암이라는 어떤 톤을 깔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광원의 위치, 빛의 위치를 먼저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명암이라는 것 자체가 밝을 명, 어두울 암 이거거든요. 그래서 밝고 어두움이 있으려면은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러니까 전구라면 전구, 스탠드면 스탠드, 태양이라면 태양,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참고로 모작이 아니고 제가 창작을 해서 그리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광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정면에 가까운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그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놔야 그려나갈 많은 입체들이 통일된 빛을 받는 것처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이쯤에서 빛이 오는 걸로 설정을 하고, 이게 모니터 2D라서 3차원을 인식하는 게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가로, 세로 축이 있고 높이라는 축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제가 그린 이 사각형의 위치라고 한다면 이 사각형보다도 조금 더 훨씬 앞에 여기 위에서 이렇게 빛이 내리쬐고 있는 거죠. 이게 보시면 3차원 그래프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입체적으로 색칠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보이는 종이라든지 캔버스라든지 아이패드 모니터 화면 이런 것들은 다 평평한 2D인데 우리가 머릿속에서만큼은 가로, 세로, 높이, 부피, 너비가 있는 3차원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가지고 머리가 되게 아픈 거거든요. 근데 복잡하셔도 너무 막막해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충분히 연습으로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요. 중요한 점은 그림은 우리가 평평한 2D 캔버스에다 그리더라도 생각은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위치한 대상과 빛으로 인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빛의 위치를 기억을 해놓고 점점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이 위에서 빛이 오기 때문에 이 빛이 오면은 어느 쪽이 어두워져야 하는가는 꺾인 면을 생각하면 돼요. 이 윗면에서 90도로 아래로 확 꺾이잖아요. 근데 위에서 빛이 오기 때문에 이 꺾인 면 아래쪽은 어두워져야 돼요. 이게 빛이 와서 어디가 밝아지고 어디가 어두워지는가, 이게 되게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빛이 눈에 안 보이는 거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빛을 제일 많이 받고 어디가 빛을 안 받고 이게 판단이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초보자들한테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보이지 않는 빛이 아니고 물대포라고 생각을 하면 위에서 오른쪽에서 팍 내려오니까 이 사각형의 윗면이 가장 물대포를 직방으로 받고 이 옆면은 상대적으로 덜 받고 줄줄 흐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빛이 오른쪽에서 오니까 이 왼쪽 면이 가장 물대포를 적게 받겠죠? 그럼 여기가 제일 어두워야 되는 거예요. 물대포를 제일 적게 받으니까. 그래서 저쪽을 한 톤 어둡게 명암을 잡아주고, 저 오른쪽도 꺾인 부분이기 때문에 왼쪽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두워져야 되니까요. 저쪽도 한 톤 이렇게 어둠을 살짝 칠해줍니다. 왼쪽보단 덜하게. 그런 다음에 스케치 레이어를 한번 꺼봐요. 스케치 레이어를 끄면은 내가 입체를 잘 칠했는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스케치를 껐는데도 되게 공육면체 시멘트 벽돌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빛의 위치에 따라서 빛이 가장 많이 오는 부분은 밝게 하고 빛을 가장 적게 받는 부분은 가장 어둡게. 근데 이 빛이 어디서 받는지 잘 감이 안 온다? 그럼 물대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서 물대포를 콱 쏘면
위에가 가장 직방으로 많이 받고 이 오른쪽 옆면이 두 번째로 적게 받고 이쪽은 아예 물대포를 오른쪽에 위에서 오니까 등지고 있으니까 제일 적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입체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되게 단순하죠? 빛의 위치랑 조형의 꺾인 위치, 요거에 따라서 빛 받는 면적이 달라지는 거, 요게 끝이에요, 색칠은. 다음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기둥 같은 거 하나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기둥도 하나 빠르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원기둥도 그렸는데 같은 광원을 유지하면서 그릴 거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 빛이 온다는 전제하에 물대포를 콱 쏘면 어디가 가장 빛을 많이 받을까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이 원기둥의 오른쪽 면 그리고 윗면이 가장 빛을 많이 받겠죠? 그럼 거기가 가장 밝고 반대면은 어두워지는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왼쪽에 어두워지는 부분에다가 명암을 칠해줍니다. 구조에 따라서 명암을 주는 방법이 달라요. 꺾인 면은 저렇게 한 번에 톤 차이를 알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둥글둥글한 저런 곡선의 곡면을 갖고 있는 물체는 저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해야 동그랗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제 취향대로 살짝 보라색을 섞어줬습니다. 저는 좀 환상적인 느낌이 나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윗면도 저렇게 밝게 위에서 빛이 오니까 처리를 해주면은 원기둥 같은 느낌이 납니다. 살짝 가래떡 같기도 하고 뭔가 귀엽네요. 자, 이제 그러면 붕 떠있는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정면에 오른쪽에서 빛이 오니까 오른쪽에 여기에서 가장 빛을 많이 받을 거고 여기 윗면과 왼쪽 면 여기는 둘 다 어두워지겠죠? 근데 그래도 위에서 빛이 오니까 윗면보다는 아랫면이 훨씬 더 어두울 거예요. 그 꺾여있는 구조대로 톤 차이를 확실하게 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채색을 똑같이 해봅니다. 이게 가장 어두운 면을 칠해주고 밝은 부분은 물대포를 직방으로 빡 맞는 부분은 밝은 톤을 하나 올려주고 윗면도 밝은 톤을 올려주는데 그래도 오른쪽이 조금 더 물대포를 많이 맞을 거기 때문에 오른쪽이 조금 더 밝아야 됩니다. 그 구조에 맞춰서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게 너무 거무튀튀하고 재미가 없어 보여서 저는 채도가 높은 컬러도 살짝 섞어줄게요. 좀 화사하게. 전 뭔가 탁하고 뭔가 묵직하기만 한 그런 채색을 좋아하진 않아서요. 이거는 조금 취향입니다. 저렇게 꺾인 면에 조형이 넘어가는 부분에다가 채도를 높은 컬러를 칠해주고 밝은 면도 훨씬 화사한 컬러로다가 불투명도를 낮춘 브러쉬로 입혀줍니다. 그럼 화사한 블럭이 됐죠. 그리고 저 위쪽에서 빛이 오니까 원기둥의 윗면에 그림자가 살짝 생기겠죠. 그림자는 대상 물체 간에 겹쳐있고 가려져 있는 것들 사이에서 생기는 거니까 거기다가도 칠을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물체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졌죠? 근데 또 이것만 그리기엔 또 제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 짝대기 같은 그런 물체도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저 육면체와 원기둥 사이를 지나고 있는 짝대기를 하나 긴 원기둥으로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서 빛이 오고 있으니까 아랫면이 어두워야겠죠. 이 연두색 원기둥도 오른쪽 위에서 빛이 와서 여기가 밝고 왼쪽이 어두운 것처럼 이 짝대기는 위를 바라보고 있는 원기둥의 면이 굉장히 밝아야 되고 아랫면이 어두워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가 있는 구조에 따라서 채색을 해줍니다. 에어브러쉬로 편하게 했습니다. 그럼 입체감이 굉장히 금방 나오죠? 그리고 저렇게 위에서 빛이 오는데 맨 앞에 있는 정육면체에는 저렇게 그림자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육면체 위에다가 그림자를 얹어주겠습니다. 사실 뭐 정확한 각도라든지 어디에 그림자가 생겨야 되는지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빛의 위치를 설정을 했고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빛이 와서 이쯤에 그림자가 질 것 같으니까 그냥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같은 입체감을 내고 싶지 수학 문제, 과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머릿속에서 3차원 입체를 계산해서만 그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이쯤에 그림자가 있을 것 같아, 이쯤에 이런 게 겹치면 여기가 어두워질 것 같아, 이런 판단을 계속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원형 물체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스케치를 안 하고 도형 툴을 이용해서 밑색을 바로 빠르게 채운 다음에 색을 칠해볼게요.
원도 정면에 오른쪽 위에서 빛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윗부분이 가장 밝고 그걸 감싸고 있는 바깥 부분이 어두워지겠죠. 물대포를 가장 적게 받아서 흐를 것 같은 곳이 가장 어두워져야 되는 곳입니다. 원형 물체는 저렇게 딱딱 꺾이는 육면체와는 다르게 에어브러쉬로 칠하면 좀 빠르게 채색이 돼요. 어차피 부드럽게 칠하고 비벼줘야 되기 때문에. 복사해서 저 뒤에도 큰 원이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하나 추가를 해줬습니다. 다 그리고 나니까 왠지 바닥에 또 묵직한 걸 받치고 있는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정말 큰 받침대 같은 사각형 육면체 하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 위에서 빛이 온다는 우리가 설정한 그 세팅을 기억을 하면서 아랫면에 톤을 어둡게 깔아줘요. 위에서 빛이 오니까 여기가 제일 밝고 여기 아래쪽이 어두우면은 물대포를 직방으로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빛이 오면. 그럼 이렇게 한 톤은 확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 꺾임의 차이를 명도의 차이, 어두워지는 걸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했고, 위에서 살짝 오른쪽에서 빛이 온다고 해놨기 때문에 오른쪽은 빛을 그래도 더 받고 왼쪽은 덜 받으니까 왼쪽 아래에 있는 이쪽 면이 가장 어두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짝대기가 뭔가 심심해 보여서 무늬를 하나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곱하기 레이어로 재밌는 무늬를 하나 넣어줬어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어두워지면 원기둥의 구조가 깨져 보이니까 윗면의 밝은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무늬 가운데에 밝은 부분을 따로 추가로 그려줬습니다. 그러면 무늬가 들어가면서도 밝은 입체가 유지가 되죠. 그리고 왠지 흰색 배경도 좀 심심해 보여서 그래서 배경을 한번 확 어둡게 깔고 별이랑 반짝이들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배경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반짝이 브러쉬로다가 별들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연하죠? 연하게 이렇게 별들을 좀 깔아주고요. 좀 몇 개만 엄청 반짝거리게 그리고 싶어가지고 몇 개의 별만 따로 더 하얗게 직접 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선형 다치 보정 레이어로 색을 톡톡톡 찍어주면 저렇게 몇 개의 별만 혼자서 굉장히 밝게 빛나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홍색으로도 에어브러쉬로 빛을 찍어보고, 그리고 조금 더 마법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엄청 밝게 반짝반짝 빛나는 고리 같은 거를 그려보고 싶어서 외부 광선 효과의 선형 다치를 사용해서 조금 빛나는 효과를 줘봤어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몇 개 더 저렇게 점을 좀 찍어주고 약간 빛의 고리가 돌아다니는 느낌? 그리고 경계선 남은 부분, 자잘한 부분들을 확실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입체 표현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가 잘 판단이 안 되시면은 방법이 있는데 흑백으로 한번 바꿔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색 변화나 이런 것만 신경 쓰다가 입체를 놓칠 일이 없거든요. 이 명도로 결국 구조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흑백이 명도만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백으로 바꾸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내가 입체를 잘 칠하고 있나를 알 수가 있어요. 꼭 그림을 중간중간에 한번 흑백으로 바꿔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주에 둥둥 떠있는 그런 입체 도형들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채색이 어려우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당장 여러분이 이렇게 채색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창작으로 이렇게 뭔가 도형을 그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못했는데 항상 모작하고 따라하고 구조가 어떻게 생기면 어떤 명암을 줘야 되지? 빛이 어디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야 되지를 굉장히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너무 막막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다 늘고요. 이 3차원 입장에서 빛과 구조를 생각하는 것도 연습하면 다 늡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채색 기초 영상에서는 이런 기본 도형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물건이나 사물을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얘기했던 빛의 위치와 대상의 구조 이런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채색 기초에 대한 영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너무 이해가 안 되거나 이 부분 좀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새로운 그림과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